69살 오세마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아들네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반쯤만 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중이었거든요.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 안 돼요. 냄새가 배요. 여러분 노후 냄새 정말 힘들어요. 문이 닫히고 며느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상표권, 임대권, 그리고 100억대 재개발 분양권, 모두 세만 명의였습니다. 여보, 냄새로 복수하지 말고 밥으로 복수하자고 했지? 며느리가 울며 무릎 꿇은 그날까지 세만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수동 옛 공장지대 골목,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퇴근길 국밥집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오세마는 69살 매일 아침이면 스테인리스 국솥 앞에 섰습니다. 세마는 국자로 순댓국을 천천히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묵은지 좀 더 넣어야겠다. 날이 쌀쌀하네. 국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돼지뼈를 푹 고운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냄새는 세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세만은 원래 용접공이었습니다. 1988년 구로공단에서 쇳물을 다루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었죠. 그때는 젊었고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공장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세만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내 양마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포장마차 한번 해봐요. 당신 순댓국 끓이는 솜씨면 충분해요. 마리는 세만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수레에 국솥을 싣고 성수동 공장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팔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포장마차는 작은 가게가 됐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택시기사, 인근 공장 근로자, 밤샘 작업을 마친 디자이너들. 가게 한쪽에는 낡은 라디오가 있었고 7080 노래가 흘러나오면 손님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 양은 도시락 냄새가 나네요. 세만은 손님들과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썰어주고 김치를 듬뿍 담아줬습니다. 마리가 살아있을 때는 마리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야근하셨어요? 고생 많으시네. 국물 더 드릴까요? 하지만 3년 전 마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세만은 마리의 장례를 치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화장터에서도 세만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만이 슬픔을 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세만은 울 줄을 몰랐습니다. 평생 감정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마리가 떠난 뒤 세만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로 가고 국을 끓이고 저녁이면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가 쓰던 앞치마가 아직 벽에 걸려 있었지만 세만은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마리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민재, 45살로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민재는 세만과 달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민재는 항상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세만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처럼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재의 아내 장설이는 41살로 생활정리와 향기 마케팅을 주제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화면 속에서 늘 환하게 웃었고 깔끔한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집 안냄새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민재와 설이는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흰색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은 마치 잡지 속 사진처럼 깨끗했습니다. 소파도 하얗고 커튼도 하얗고 바닥도 반짝였습니다. 세마는 그 집에 가본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가도 어딘지 불편했으니까요. 세만이 지키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래 끓여 만든 국물, 그리고 마리가 남긴 말. 여보, 밥은 사람을 살려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게 제일 큰 선행이에요. 세마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부터 국을 끓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 진하네요. 역시 여기가 최고야. 세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고기가 두둑이 들어간 국물, 아삭한 깍두기. 택시기사는 숟가락을 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맛이지, 이 맛.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들어왔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헬멧을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마는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국물 표면에 기름이 살짝 떠올랐고 세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너무 기름지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걷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국물 맛이 제대로 나니까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세마는 국솥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국물을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끓일 때 쓸 국물이었습니다. 세마는 국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묵은 국물이 새 국물과 섞이면 맛이 더 깊어지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마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걸어 다녔습니다. 세마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밥을 먹어야 산다. 세만의 집은 성수동 빌라 2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부엌이 달린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리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 낡은 냄비, 벽에 붙은 달력. 세마는 불을 켜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국밥집에서 하루 종일 국을 끓였지만 집에서는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세마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 연휴 때 뵐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세마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마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을 끓여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니까요. 세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국물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수동 국밥집은 명절 전이라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사람들이었죠. 세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아들네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세마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마리가 생전에 적어둔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공책에는 손글씨로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묵은지 담그는 법, 멸치볶음 만들기, 깍두기 무르지 않게 버무리는 법. 세마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리의 손글씨는 둥글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세마는 공책에 적힌 대로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작년 겨울에 담가둔 김치였습니다. 마리가 담근 마지막 김치는 이미 다 떨어졌고 이제는 세만이 직접 담갔습니다. 서툴렀지만 마리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묵은지를 꺼내자 새콤하고 깊은 냄새가 났습니다.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큰 멸치를 골라 내장을 빼내고 참기름에 볶았습니다. 간장과 물엿을 넣고 천천히 졸였습니다. 마리는 멸치볶음을 만들 때 설탕 대신 물엿을 썼습니다. 설탕은 너무 달아. 물엿은 깊은 맛이 나. 세마는 마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다 만들고 나자 해가 떴습니다. 세마는 반찬을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묵은지, 멸치볶음, 그리고 고추기름. 고추기름은 세만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쓰는 것과 같은 기름이었죠. 손녀 하윤이가 이 기름을 밥에 비벼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세마는 반찬들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이 아니라 마리가 사준 검은색 점퍼였습니다. 세마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세마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한남동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세마는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명절을 앞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큰 짐을 든 사람들,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 세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한남동역에서 내려 아들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단지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세마는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조경, 반짝이는 유리문, 넓은 로비. 세마는 이곳에 올 때마다 어딘지 불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세마는 아들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며느리 설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설인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설인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죠. 오늘 온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설인은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세마는 비닐봉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다. 하윤이 먹을 것.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촬영 있어서요. 냄새가 배면 안 돼요. 세마는 설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촬영? 네, 인터넷 방송이요. 집 안양기 관리하는 영상 찍거든요. 음식 냄새 들어오면 곤란해요. 설이는 손으로 코를 살짝 감쌌습니다. 세마는 그 동작을 봤습니다. 세마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현관에만 놔두고 갈게. 냉장고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음식 냄새 들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특히 집에는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주세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마는 비닐봉지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세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세마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울에 세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손에 든 비닐봉지, 구부정한 어깨, 세마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냄새가 배요. 음식 냄새 들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세마는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묵은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세마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냄새라는 단어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닐봉지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반찬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반찬들. 세마는 냉장고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세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린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코를 감싼 손, 반쯤만 열린 문, 차갑게 닫힌 문. 세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서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국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세마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국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세마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느리 서린의 인터넷 방송 화면이 떴습니다. 누군가 링크를 보냈는지 화면에 서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시댁 음식 냄새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세마는 화면을 봤습니다. 서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 냄새 때문에 고민이시죠?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 현관에서 차단, 그리고 디퓨저를 여러 개 배치해요. 공기청정기도 최대로 틀고요. 화면에는 깨끗한 거실, 하얀 소파, 디퓨저들이 보였습니다. 세마는 화면 속 집을 알아봤습니다.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포치도 똑같고, 소파도 똑같고, 창문 너머 풍경도 똑같았습니다. 서린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시댁 음식 냄새 스트레스예요. 명절만 되면 집이 기름 냄새, 노후 냄새 정말 힘들어요. 세마는 댓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노후 냄새. 그게 세만을 말하는 건가요? 이틀 후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날 서린이가 좀 예민했나 봐요. 촬영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대요. 민재의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지만 변명하는 투였습니다. 괜찮다. 세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설날에는 꼭 올게요. 하윤이도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 세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세마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 주민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만에게 링크를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노후 냄새에 민감한 세대 많죠. 엉뚱하게 방문하는 어르신들 출입 금지해야 해요. 명절 때 특히 조심해야 해요. 세만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세만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냄새라는 두 글자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세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만은 가게에서 평소처럼 국을 끓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국밥을 먹으러 왔지만 세만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만은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거의 열어본 적이 없는 금고였습니다. 마리가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뒀던 곳이었죠.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세마는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성수상가 1동 1층 점포 임대차라고 적혀 있었고 소유자 이름은 양말이었습니다. 세마는 놀랐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말이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상표권 등록증이었습니다. 퇴근길 국밥이라는 상표가 말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세마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리가 2003년에 상표를 등록해뒀던 겁니다. 세 번째는 성수 재개발 조합 통지서였습니다. 상가 분양권 배정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마는 이 서류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뒀다니. 서류 제일 끝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마리의 손글씨였습니다. 세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만 씨, 냄새는 기억이야. 당신 국밥 냄새는 내 청춘이었어. 혹시라도. 여기서 글이 끊겨 있었습니다. 마리가 끝까지 쓰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세마는 편지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마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또배, 70살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는 고교 동창이었습니다. 또배야, 나 세만이다. 새삼 무슨 호칭이냐? 왜 돈 필요해? 돈보다 법을 알아야겠어. 또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마는 며느리 이야기,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배는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세만아, 너 변호사 만나봐야겠다.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사흘 후 세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연주, 세만의 고교 동창이었습니다. 연주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세만아, 이거 다 내 쪽으로 유리해. 상표도, 임대도, 조합도. 마레 씨가 다 정리해뒀네. 세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연주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먼저 나가면 법이 뒤처져. 순서를 지켜야 해. 세마는 연주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설인이 방송에서 퇴근길 국밥 이름을 쓰고 있었고 협업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연주는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무단 이미지 사용 금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마는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는지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내 권리야. 마레 씨가 지켜둔 권리. 세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에도 분양권 명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진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일주일 후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세마는 가게에서 국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마리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냄새는 기억이야. 세마는 국자를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지? 공문이 발송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마는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마는 핸드폰 알림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설인의 새 영상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세마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설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게요. 9세대 음식 냄새에 휘둘리지 않는 직관리법입니다. 설인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깨끗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특히 기름 냄새, 김치 냄새, 이런 것들은 현대주거 공간에 맞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탈취 제품들이 나열됐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완전 공감해요. 시댁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 세대는 이런 걸 이해 못해요. 그리고 광고 협찬사들의 댓글도 보였습니다. 무치 세제 단독 할인 링크 드려요. 탈취 스프레이 1 더하기 1 이벤트. 세마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서리는 영상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세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에는 점심 이후에도 손님들이 오곤 했는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마는 국솥을 보며 국물을 한 국자 떠서 맛을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맛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구청 위생과 직원 2명이었습니다. 사장님,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세마는 놀랐습니다. 점검이요? 지난달에 받았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노후 식당 기름 냄새 과다라고. 세마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꼼꼼히 살폈습니다. 환기 덕트, 가스레인지, 배수구, 냉장고. 한 직원이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환기 덕트 교체하셔야겠어요. 기름때가 많이 끼었네요. 세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직원은 서류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개선하시고 사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영업 정지될 수 있어요. 직원들이 나간 뒤 세마는 주방에 앉았습니다. 환기 덕트 교체 비용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세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기사들이 줄을 서는 시간인데 오늘은 단 3명만 왔습니다. 매상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한 젊은 손님이 국밥을 먹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냄새가 좀 심해요. 옷에 배는 것 같아서. 손님은 국밥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그릇에는 국밥이 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세마는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냄새 때문에 손님이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세마는 국솥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꼰대 시아버지의 갑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세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익명으로 쓰였지만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성수동의 한 국밥집 주인이 며느리를 괴롭힌다. 상표권을 빌미로 협박한다. 9세대의 갑질 문화.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아직 있나? 며느리가 불쌍하다. 가게 이름 알려주세요. 안 갈게요. 세마는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마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습기 고지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환기 덕트 교체 견적서도 옆에 있었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가게 형광등도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체해야 했습니다. 세마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수입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저축한 돈을 써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90~1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리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세마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노래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마는 핸드폰을 들고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연주가 받았습니다. 세마나, 왜 이 늦게? 연주야, 내가 너무 나간 건가? 세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세만아, 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공문 한 장,
확인서 한 장 보낸 게 전부야. 근데 가게가 이상해졌어. 손님도 줄고 인터넷에 이상한 글도 올라오고 연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은 늘 팩트보다 빨라.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다음 수는 조용히 정확하게 가자. 세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성수동 공장지대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마는 손을 펴서 봤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마는 환기 덕트를 교체했고 형광등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만이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상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마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민재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마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먹고 말해.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이사 나가야 해요. 세마는 국자를 내려놓고 민재를 봤습니다. 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대요. 2억에서 3억으로. 저희는 돈이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마는 침묵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올해 상여금도 없었어요. 대출 받으려 해도 한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세마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마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환기 덕트 교체하고 형광등 바꾸고 이번 달 가스비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아버지도 지금 형편이. 세만이 말하려는데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하윤이가 학교도 옮겨야 하고 서린이는 매일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세마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서린이 한 일도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못 말렸어요. 제가 아버지 냄새를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마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밥이나 먹어. 세마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을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 맛이었구나. 세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국 맛이에요. 이 냄새도 기억나요. 제가 이걸 잊고 살았네요. 민재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올게요. 제가 해결할게요.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터덜터덜 걷는 발걸음. 그건 세만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민재가 나간 뒤 세마는 주방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 세만에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줄어드는 손님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손님은 2명뿐이었습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택시기사 한 분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세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사님은 머뭇거리다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서요. 냄새가 문제라고. 저는 괜찮은데
손님들이 차에서 냄새 난다고 뭐라 해서 세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기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마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문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악취 민원 접수 지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마는 스티커를 떼려다 멈췄습니다. 떼면 또 붙일 것 같았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가게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세마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전 통지서, 서린과 협업하던 광고 협찬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상표권 사용 금지 요청으로 인해 방송 촬영이 중단됐고 예정된 광고 수익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해액 2천만 원 배상을 요구합니다. 세마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싸우려면 변호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체력전이었습니다. 세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높은 가습기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기 덕트 교체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형광등 교체 비용 명세서도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게 안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새로 산 것인데도 불안정했습니다. 세마는 형광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떠나야만 했을까? 노랫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마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세마는 손을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떨림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세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도와줄 수 없고 가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마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솥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세마는 국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끓일 국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마는 국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세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마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낡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마는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마리의 편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만 씨, 냄새는 기억이야. 당신 국밥 냄새는 내 청춘이었어. 혹시라도. 세마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편지 뒷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세마는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의 글씨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냄새를 창피해 할 날이 오면 이렇게 하자. 첫째, 냄새로 복수하지 말 것. 둘째, 냄새를 밥으로 바꿀 것. 셋째, 우리 권리는 내가 아니라 밥 먹는 사람들에게 쓰자. 세만 씨, 당신은 냄새로 나를 살렸어요. 우리 국밥 냄새는 누군가에겐 희망이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마리. 세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세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게 안에 국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돼지뼈를 끓인 냄새, 묵은지 냄새, 고추기름 냄새. 세마는 그 냄새들을 천천히 맡았습니다. 이 냄새가 마리를 살렸고 세마를 살렸습니다. 세마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법은 끝까지 가되 복수는 다르게 할게. 아침 일찍 세마는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주야,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오전에 연주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세마는 마리의 편지를 연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연주는 편지를 읽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세마나, 어떻게 하고 싶어? 상표는 회수하되 재사용 조건을 걸고 싶어? 세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뭔데? 세만은 생각해온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 공공급식 6개월 봉사. 둘째, 공개 사과. 셋째, 지역 청소년 장학기금 출연. 이걸 이행하면 상표 사용료는 0원. 연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만아, 내가 돈을 안 받는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마리가 그랬어. 밥 먹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았어. 조건부 사용 허가 계약서를 만들게. 근데 서린이나 그 협찬사가 받아들일까? 받아들이든 말든 이게 내 조건이야. 마리가 남긴 권리니까. 세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연주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만이 대답했습니다. 상가 분양권 하나는 야간 무료밥집으로 공익신탁하고 싶어? 말의 이름으로. 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세만아, 그거 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나는 국 끓이면 돼. 마리가 원하던 거야. 연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만아, 너 정말. 연주야, 서류 부탁해. 빨리 진행하자. 세만은 사무실을 나와 또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배야, 나 세만이다. 왜, 또 무슨 일이야? 공익신탁 어떻게 하는지 알아? 또배가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세만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배는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너 답다, 임마. 마리가 좋아하겠다. 그런가? 세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배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 구박하겠지. 뭘 울고 그래, 밥이나 더 끓여 하면서. 세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마리가 그럴 것 같아. 또배가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해 줄게. 근데 세만아, 너 괜찮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 세만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세만은 국솥 앞에 섰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마리가 남긴 것들, 상표권, 임대권, 분양권, 그 모든 게 결국 밥을 위한 거였습니다. 세만은 국자를 들고 국물 맛을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서 초안 완성. 내일 최종 검토하자. 세만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세만은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국솥을 씻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세만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거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공장들, 카페들, 작은 가게들. 이 동네에서 세만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세만은 마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하기로 했어. 냄새로 복수하지 않고 밥으로 바꿀게. 권리도 밥 먹는 사람들한테 쓸게. 세만은 사진에 손을 댔습니다. 사진 속 마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수동 재개발 구역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조합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세만도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준비해준 상표권 사용 허가서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한쪽에서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며느리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릴게요. 세만은 뒷자리에서 설인을 봤습니다. 설인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감 넘쳤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고 상인들은 보상금과 이주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세만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세만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세만을 가리켰습니다. 네, 뒷자리 어르신 나오세요. 세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작업복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사준 정장이었습니다. 세만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설이는 세만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만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퇴근길 국밥집 주인 오세만입니다. 상표권자 대표로 나왔습니다. 세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만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서류는 상표권 사용 허가서입니다. 장설인 씨, 당신 회사가 다시 쓸 수 있어요.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방송에서 저와 우리 세대의 냄새를 조롱한 것을 같은 방송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성수동 아이들 급식에 6개월 봉사하세요. 셋째, 장학기금을 내세요. 제 이름 말고 당신 이름으로요. 이걸 이행하면 상표 사용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설이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생방송 화면에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편리함만을 위해 누군가의 삶의 냄새를 모욕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냄새가 무서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그곳 식품 창고에서 나던 쉰 냄새, 곰팡이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집, 좋은 향기에 집착했어요. 설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이유가 될 순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설이는 세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댓글창이 요동쳤습니다. 사과받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 진심 같아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세만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가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냄새로 기억합니다. 공장 기름 냄새, 운동장 먼지, 도시락 김치 냄새. 그걸 지우는 대신 더 나은 냄새로 바꿉시다. 밥 냄새로, 함께 밥 먹는 냄새로. 세만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세마는 허가서를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조건 지키세요. 그럼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서린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꼭 지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세마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또배가 다가왔습니다. 세마나 잘했다. 세마는 웃었습니다. 마리가 시킨 일이야. 또배가 세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리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세마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성수동 재개발 상가 1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마리의 야간 밥집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료. 간판 아래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원을 마친 아이들, 공장 교대를 끝낸 근로자들, 택배 일을 마친 기사들, 모두 배를 채우러 왔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투명한 모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수동 청소년 장학기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앞치마를 입은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세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제가 맡을게요. 서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세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묵은지는 국물만 살짝 넣어. 너무 세면 아이들이 못 먹어. 서린은 세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묵은지를 조금만 넣고 고춧가루도 적게 넣었습니다. 국물 맛을 보고 세만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세만이 국자로 맛을 봤습니다. 좋아. 잘했어. 홀에서는 민재가 쟁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밥그릇을 나르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봉사자입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봉사 잘하시네요. 구석 테이블에서는 손녀 하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하윤은 숙제를 마치면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접시 닦을게요. 세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벽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익신탁 양말이 이름으로. 그 옆에는 마리가 쓴 메모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는 기억, 밥은 약. 저녁 9시, 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떠들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국을 마셨습니다. 세마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마리가 원하던 거구나. 밤 11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세마는 국솥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모든 국이 나갔습니다. 세마는 국솥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세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할게. 서린은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2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세만, 민재, 서린, 하윤 4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2호선 철교 아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마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창피해했어요. 아버지의 냄새를, 아버지의 일을 무시했어요. 세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늦게 배워도 돼. 다만 잊지만 마라. 사람이 사람을 냄새로 자르면 언젠가 말로도 자르게 된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 상표는 계속 써도 될까요? 세마는 설인을 받습니다. 조건 지키면 돼. 대신 영상 맨 앞 5초 우리 밥집 홍보. 냄새로 모인 밥상이라고 넣어. 설인이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할게요. 하윤이 세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계속 도와줄게요. 세만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네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철교를 지나 성수동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세만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솥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테이블은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김치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세만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끓을 냄새. 반지하도 고층 아파트도 공장도 지나간다. 남는 건 밥 먹었니라는 말. 세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복수는 냄새로 하지 말고 밥으로 하자고 했지. 내가 그렇게 했어. 강변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7080 노래였습니다. 그대 떠난 빈자리. 세만은 그 노래를 들으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들어가세요. 세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조금 더 있다 갈게. 세 사람은 먼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세만은 혼자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마리의 밥집도 자신의 가게도 두 곳 모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을 향해, 다시 국을 끓이러 갈 새벽을 향해. 세만의 그림자가 골목길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냄새는 기억이고 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